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터널 헌터 제30회 나는 왜 사진에 집착하나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땅굴 발견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은 사진이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8년 제가 육사생도 4학년 때인데요. 대한항공 902편이 파리를 출발해 가지고 알래스카를 경유해 가지고 서울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보잉 707입니다. 좀 작은 거죠. 707 여객기가 항법상의 실수로 앵커리지 대신 소련 영공을 침범해 소련 영토인 물만스크, 핀란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이 물만스크의 얼음 호수에 불시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금 와서 그거를 보니까 이게 지구본이거든요. 제가 지구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운전을 한 거냐, 비행기 운전이 조종이겠죠, 조종.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가 지금,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에서 이렇게 꼬짝 날아가가지고, 알래스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알래스카. 이게 카메라로 보면 반대로 보여가지고, 알래스카에 이제 내려가지고, 여기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서울로 오는 겁니다. 서울로 오는 건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아마 이제 항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로 이제 서울로 오지를 않고 파리에서 출발한 게 여기 소련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소련하고 핀란드 사이에 무르만스크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내렸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아니 항법상에 어떻게 착각을 하면 이렇게 되나 하는 건 이게 저는 뭐 조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헬기를 이제 많이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탔죠. 그 UH-60도 뭐 여러 번 타보고, UH-60 소개할 때 그 통역하고 VIP 안내 국무총리까지인데 안내했던 사람이 또 접니다. 어쨌거나 그 보면은 그 일반 탑승객이 있는데 말고 뒤에 꼬리하고 그 경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법사가 앉더라고요. 항법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도를 보면서 뭘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도 항법사가 있겠죠. 그 항법사가 착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착각을 해가지고 뭐 기계가 망가졌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위키백과에 나온 걸 보니까 소련 영공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소련 측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902편이 전투기가 이제 그 여객기 옆으로 날라왔습니다. 날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이제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나중에 그 일본 사람이 그 찍은 사진에 보니까 비행기에서 수호의 기체를 찍었더라고요, 사진을. 그러니까 이제 수호의 15위는 조종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신호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호의 조종사는 이건 그냥 일반 여객기다 이렇게 했는데 상부로부터 요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두 발의 R-60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빗나갔고 한 발은 왼쪽 날개를 강타해가지고 기체에 구멍을 냈고, 그래서 기체 압력이 급강하면서 결국 날개 파편에 의해서 일본인과 한국인 승객 각각 한 명씩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장이 김창규 기장이었는데 이제 산소가 떨어지니까 고도 5,000피트 1,500m입니다. 1,500m로 급강하해가지고 이제 기체가 폭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분 후에
다른 그 수호이 15기 TM 전투기 유도로 얼어붙은 코르피야르비호, 그러니까 물만스크에 있는 그 얼음 호수입니다. 얼음 호수에 이 불시착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항로가 보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빠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발생 자체는 그 엄청 큰 사건이었죠. 큰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큰 사건보다도 이제 그 다음에 후속 기사가 이런 게 났더라고요. 승객 대부분이 한국인과 일본인들이었는데 일본인 승객, 잠깐만요. 일본인 승객 중에서 시오자키 세이코라는 사람은 그 수호이기 출현부터 비상 착륙할 때까지 1시간 42분 동안 발생한 모든 일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했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오타니 기시오라는 사람은 마침 사진가였는데 이 사람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옆에 접근하는 소련 비행기의 리얼한 사진을 찍었고 그 필름을 빼가지고 숨겼다. 그 다음에 일본 청년 미도 치데카즈도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지고 있으면서 귀중한 사진을 남겼다고 알려졌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대부분의 이제 승객이 한국인이고 일본인이 이제 약간 있었는데 어찌해서 한국 사람은 하나도 이런 걸 기록을 하지 않고 한국 사람 찍은 사진이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만 이게 세 사람이나 이렇게 기록도 하고 사진을 찍었느냐? 그러면서 한국인은 기록 정신이 없다. 그래서 한국의 삼국 사기보다 일본 서기가 앞에 쓰여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기록 정신이 더 좋다. 이렇게 그 신문에 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인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기록 정신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제가 이제 생도 4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4학년 그 말에 제가 그 봉급 탄 거를 모아가지고 야시카 맨 처음에 그 펜탁스 K1000이라는 거를 샀습니다. K1000이 이제 지금은 수동 카메라로 인기가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자동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좀 후진 카메라다 이래가지고 펜탁스를 얼마 안 있다가 소위돼가지고 야시카 FX3로 바꿨어요. 예, 그건 어떤 노출 우선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 사땅골 할 때는 지난번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던 이 캐논 이 뉴 F1, 캐논 뉴 F1이죠. 캐논 이 뉴 F1 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또 일부는 그 니콘 AW35 올 웨더라는 거죠. 이제 방수 모델 1m까지 방수가 됩니다. 비 같은 거 맞아도 되는데 그건 이제 렌즈가 2.8로 조금은 어둡죠. 그래서 이제 야간에는 안 되고 야간에 후라시 없이는 뭐 전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찍을 수 있는 이제 똑딱이로서는 아주 좋은 카메라죠. 아주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찍었고 니콘 AW35 거기에는 그 뒤에 날짜를 필름에다 박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일부 사진에는 그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이제 이 뉴 F1에는 그 날짜 기능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사진만 찍고 그 날짜는 거기다 이제 박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펀치볼에 가면서 펀치볼에 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중2 때 전속보관 하면서 또 이제 사진을 이제 찍었습니다. 전속보관 하면서 펀치볼에 갔다 오면서 찍은 사진이 마침 이제 터널 헌터에 제가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사진이죠. 예. 이때가 이제 그 펀치볼에서 제가 이제 이분의 백석주 대장님, 고 백석주 대장님의 전속 보관이고, 이분이 정보참모부장 김재윤 공군 소장이십니다. 이게 사진을 제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브리핑을 펀치볼에서 받고, 그때 백석주 대장님이 저기 저 소리 나면서 먼지 뽀얗게 나는 건 뭐요? 그러니까 군단장님, 전성각 군단장님이 저거는 작년 80년, 작년서부터 거기 땅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미군들이 와서 시추공을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에도 뚫었고 81년에도 또 뚫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듣고, 야, 참, 그때 먼데 그 10km 정도 떨어지고서 시추하는데도 타타타타타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데를 제가 이제 89년에 간 거죠. 81년에 수행을 해가지고 갔다가, 그래서 수행하면서 돌아오면서 찍은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딜까요? 예, 어딜까요? 강남의 무역센터입니다. 예, 무역센터 근처로 지나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죠. 이 꺼멓게 된 이 프레임이 헬기고 이게 이제 헬기 그 유리창을 통해서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군대 생활뿐만 아니라 내 평생 사진으로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골동품 카메라, 필름 카메라, 여기 현재 이제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와 또 소니 그 디지털 S3 그러니까 동영상에 특화된 바디죠. 그거하고 이제 니콘 ZF 이렇게 갖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많은 카메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제 수집 광이어 가지고 많은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땅굴에서도 계속 어떤 그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찍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만 가지고는 그 시추하는 그런 거를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니 그 당시에 이제 이게 8mm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걸 핸디캠이라고 불렀어요. 핸디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뉴코아 그 지하에서 사가지고 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90년도 보험금이 90만 원이더라고요. 90만 원. 근데 이게 그때 130 몇만 원인가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급보다 훨씬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목에다 걸고 제가 이제 이게 사진을 찍었던 게 이제 이거죠. 여기 이제 이 뉴 F1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찍고 저는 여기 소니 핸디캠을 지금 목에다가 걸고 있는 거죠. 예, 목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땅굴 발견한 날 이제 찍은 그 역사적인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그 과장님 행가래 치는 사진을 찍었고, 이게 다음날 아침 그 802호 시추 명중한 802호를 또 이 캐논 가지고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을 하여간 꼭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그 순간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중대장 할 때 이거 여기다가 말이죠, 80-200 줌렌즈 하나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 병사들 고생하는 것도 찍고, 뭐 저도 찍히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이거하고 삼각대까지 가지고 그 완전 군장 풀 스펙에다가 이 카메라는 제가 이제 목에다 걸었습니다. 이제 부딪힐까봐. 그 다음에 삼각대는 저의 고마운 전령, 그 유한수하고 박계수 일병이 또 그 배낭에다 걸고 중대장한테 충성을 한 거죠. 삼각대 그때 좀 유명 브랜드니까 이제
좀 무거웠죠. 그 무거운 거를 이제 목에다 걸고 이렇게 우리는 뭐 많은 행군은 안 했습니다만 뭐 화천에서 지금으로 보면 평화의 댐에서부터 걷고 걸어가지고 나오니까 가평까지 갔더라고요. 가평까지 걸어가지고 다시 가평에서부터 또 걸어오는 거예요. 야, 지금 그걸 어떻게 걷습니까? 저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평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걷겠어요? 그게 뭐 며칠 밤을 밤낮으로 이제 걸어가지고 무슨 훈련이네 무슨 훈련이네 뭐 적상황이네 해가지고 막 적을 추격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물으니까 가평이라더라고요. 야, 하여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목을 매냐? 뭐 사진이 많은 게 좋기도 하지만 사진에 목을 매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럼 매번 제가 카메라 들고 가니까 이제 어떤 때마다 약간 군기 빠지게 보는 분도 있어요. 뭐 저 자식 뭐 놀러 왔냐? 뭐 카메라 메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기록 정신.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성심성의껏 기록을 남기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그 사진의 결과로 이 터널 헌터라는 이런 아주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기록이 이게 사땅굴 전투상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이제 보안에 아주 민감한 내용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다 언급했기 때문에 전투상보에 해당하는 이런 그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뭐 제 자랑 삼아 또 여담 삼아 이렇게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지난 29회차에 폭음으로 너무 센 걸 틀어드려가지고 이번 30회차는 약간 말랑말랑한 이야기 그걸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터널 헌터의 땅굴 찾자는 이야기 오늘은 제 30회 30회로 너는 왜 사진 타령을 그렇게 하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